오늘도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고 계시는 간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지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가 언론 보도에 크게 이슈화된 바 있는데요. 의료중재원 통계를 보면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간호사 관련 의료 분쟁 조정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6건에서 30건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사, 투약 등 간호사 업무 관련 의료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의료사고는 예방할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판례는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과실을 인정하기 위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사 과실 판단 기준이 간호사의 과실 판단 기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호사의 의료 과실 판단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적 간호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사고 당시 수준, 환경, 조건, 의료 행위들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판례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일반적 보통인이란 결국 일반적 보통의 간호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더하여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이 모두 고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즉, 의료 분쟁 사건에서 발생한 악결과가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상당인과관계론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어떤 선행사실 A로부터 통상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후행사실 B가 있다면 A, B 두 사실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인과관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의료행위 전 나쁜 결과와 연관된 증상이 없었고 시간적 근접성, 사항적 근접성이 존재하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추정됩니다. 이제 간호사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례들, 투약사고, 주사사고, 간호처치 관련 사고, 낙상사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투약 단계에서의 주의 의무와 과실에 관한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투약상 과실에는 환자에게 약제를 투약함에 있어서 환자의 질환, 임상 증상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약 시 기본이 되는 5 right, 즉 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환자, 정확한 투약 방법, 정확한 투약 시간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투약 후 환자의 경과 관찰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사상 과실에는 주사기를 멸균 소독하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주사 약제의 선택과 용량이 부적절한 경우, 문진과 사전 알레르기 반응 시험을 적절히 하지 않은 경우, 주사 주입과 주사 후 발생 가능한 쇼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과 관찰상 주의 의무가 중요합니다. 환자의 증상, 통증 등을 경과 관찰하고 의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요. 보고 후에는 의사 오더에 따라 약물 투여 등의 간호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경과 관찰상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이 의무 기록 기재 내용을 통해 증명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록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중요한데요. 노인, 기저질환, 치매 등의 정신질환, 부전마비 등의 운동기능 상태 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상태와 낙상 위험에 관하여 의료 인력들 사이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과 보호자 등에게 알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환자 상태와 낙상 위험도 사정 평가를 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신 후 기록해 두시는 것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낙상 위험성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시설적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후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상태 및 의료적 조치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활력 징후 측정 및 필요한 검사와 의료 행위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 후 조치 등의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소통입니다. 의료사고 발생 직후 법적 과실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현실과 의료사고의 개념에 법적 과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모두 포함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섣불리 판단하는 듯한 언급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발생한 의료사고의 내용 및 사고 전후의 환자 상태, 사고 직후 이루어진 조치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상황 등에 관하여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고 후 이루어진 조치 등에 관하여 그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나 협진 결과, 자료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시는 점입니다. 발생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정리된 사실관계 및 진료 기록을 근거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공유하여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정리된 사실관계와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무 기록을 토대로 하되 그에 대한 교과서나 가이드라인, 논문 등의 행위 근거 자료 마련이 적법성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개별 사건마다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개별 합의, 의료중재원을 통한 조정 합의, 그 외에 법적 조치 예고 등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적법한 행위에 대한 적법한 기록 기재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의료행위의 경우 의무 기록이 가장 큰 증명 방법이 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사고 발생 이후에 자세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환자의 상태 및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사고 상황 이후의 기록에 대한 신빙성이 더욱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기록에 전제되는 것은 적법한 행위임이 가장 중요하고 허위 기재 등의 문제는 사건의 법적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호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적법한 행위와 그에 관한 적법한 기록입니다. 환자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간호사들이 기본을 지키고 원칙에 충실할 때 환자들은 안전해질 수 있고 의료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